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습니다. 이 눈썹 아래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눈썹 아래쪽에 흉터가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눈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매를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서서히 처져서 쌍꺼풀이 없어지는 사람은 예전에 젊었을 때의 쌍꺼풀로 거의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썹화 거상술 대신에 쌍꺼풀 수술을 선택하게 되면 쌍꺼풀은 다시 보이게 되지만 젊었을 때의 쌍꺼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생기게 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입니다. 오늘은 눈썹 거상술 혹은 눈썹 하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눈썹 거상술, 눈썹 하 거상술은 요즘 인터넷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해도 큰 효과가 없다, 모양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눈썹 거상술, 통일해서 오늘은 눈썹 하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은 우리 이 눈썹이 있으면 눈썹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피부를 일정량을 절제해주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눈썹 아래쪽 피부를 절제하게 되면 처진 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편견은 나이 든 사람만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 결과가 좋은가 하면 검은 눈동자가 눈꺼풀 피부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은 실제로 잘 못 뜨는 경우와 눈은 잘 뜨고 있는데 피부가 처져서 눈동자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 눈은 잘 뜨지만 피부가 처져서 가리고 있는 경우를 가성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눈은 잘 뜨고 있기 때문에 처진 피부만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쌍꺼풀 수술로 처진 피부를 개선해 줄 수도 있고 눈썹 하 거상술로 처진 피부를 개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습니다. 이 눈썹 아래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눈썹 아래쪽에 흉터가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눈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매를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서서히 처져서 쌍꺼풀이 없어지는 사람은 예전에 젊었을 때의 쌍꺼풀로 거의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썹화 거상술 대신에 쌍꺼풀 수술을 선택하게 되면 쌍꺼풀은 다시 보이게 되지만 젊었을 때의 쌍꺼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생기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 눈썹화 거상술을 얘기하기 전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눈썹화 거상술은 효과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이 수술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예쁘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눈썹 아래쪽에 피부를 절제를 할 때 이 안쪽, 내안각 쪽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여기서 일정 부분을 지나고 나서 바깥 부분에서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눈이 이런 식으로 바깥 부분만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은 처진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무조건 이 수술을 할 때는 앞쪽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쌍꺼풀 수술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눈썹화 거상술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피부를 절제하고 어떻게 봉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안쪽 부분을 실제로 당겨주는 것이 이 수술의 굉장히 큰 핵심이고요. 바깥 부분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썹 아래쪽 피부를 자를 때 절제하는 그 디자인을 안쪽까지 스무스하게 잘 이어주게 되면 이 안쪽 부위도 당연히 위로 어느 정도 피부를 올려줄 수가 있고요. 또한 봉합할 때 방향을 안쪽 부위로 향하게 봉합을 하게 되면 내안각 부위도 상당히 많이 처진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고 봉합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고 봉합하는 방향도 굉장히 잘 선택해서 해야만 흉터를 많이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 부분의 흉터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바깥쪽보다 유독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쪽 부분도 눈썹 부분보다도 더 연장을 해서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 부분을 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쪽 부분은 눈썹을 넘어서까지 절개를 넣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실제로 눈썹 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전에 디자인을 잘하고 봉합할 때 방향을 잘 맞춰서 우리가 봉합을 해준다면 안쪽 부위까지도 충분히 만족을 할 만큼 올릴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은 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젊은 친구들은 바깥쪽 피부가 많이 처져 있지 않고 안쪽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디자인을 잘 해서 수술을 한다면 안쪽 부위를 충분히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매우 좁아졌다. 그래서 이 수술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기 전에도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눈과 눈썹 사이 피부가 여유분이 너무 없어서 이 피부를 잘라서 이게 당겨져서 좁아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정도로 피부가 적다라면 이 수술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수술을 한 분들이 대부분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졌다라고 느끼냐면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처진 피부를 잘라주게 되면 눈이 잘 떠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 눈을 뜨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수술 전에 눈이 많이 처져서 눈 뜨기 힘든 분들은 눈을 뜰 때 이렇게 눈썹을 사용해서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뜨면 이마에 주름은 생기지만 여기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죠. 근데 이 처진 피부를 여기서 잘라주면 본인도 모르게 눈이 잘 떠지기 때문에 눈을 뜰 때 이런 식으로 눈을 뜨지 않고 눈을 뜰 때 이렇게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 뜨게 되면 자연적으로 눈썹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썹화 거상술 수술 후에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 당겨져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을 충분히 잘 뜰 수 있기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눈썹화 거상수술과 이마 거상수술 이 두 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눈썹화 거상술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눈썹 아래 피부를 잘라주는 수술이고요. 이마 거상수술은 이 이마 뒤쪽에서 이마를 이런 식으로 뒤로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이 두 수술 다 처진 눈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개선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화 거상술이 이 눈썹 아래쪽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눈꺼풀을 올려주기 때문에 눈이 커지는 데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마 거상술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위쪽에서 이마를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마가 펴지고요. 두 번째는 처진 눈썹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서 이 사이 거리를 넓히고 싶은 분들은 이마 거상 수술을 시행해야 하고요.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은 게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눈꺼풀 처짐이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눈썹화 거상술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기 좋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다른 영상들처럼 이 눈썹화 거상술은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눈꺼풀이 많이 처지면 눈 쪽 피부, 즉 쌍꺼풀 수술을 해서 상안검 수술을 해서 이 처진 피부를 많이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눈꺼풀 쪽에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쌍꺼풀이 만들어질 때 중간에 피부가 많이 잘리게 되면 위쪽에 두꺼운 피부와 아래쪽에 얇은 피부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불룩하고 진한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꺼풀이 많이 처진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할 때 눈에서 피부를 그렇게 많이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방금 얘기한 눈썹화 거상술 수술을 통해서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최대한 많이 절제를 해내서 일단 이쪽으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 눈 쪽에서는 피부를 거의 자르지 않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도 간단하게 매몰법을 하던 자르더라도 3mm 이내로 최소한으로 잘라내서 쌍꺼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젊은 사람들처럼 얇고 가벼운 느낌의 두껍고 깊지 않은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썹화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썹화 거상술의 장점, 단점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었으니 잘 이해하시고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